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제 굉장히 중요한 습관 5, 먼저 듣고 말해라. 이 간단한 거, 먼저 듣고 말해라. 근데 그게 우리가 얘기를, 인지를 하고 내가 하는 행동을 보면 볼수록 내가 먼저 듣고 말하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고, 그죠? 그런 건데 내가 정말 먼저 듣고 말하고 있는가를 한번 쭉 하루를 쭉 이렇게 어떤 대상을 두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자, 근데 오늘 먼저 듣고 말하는 그 듣고에 어떤 듣기를 해야 되는가? 습관 5에서 말하는 먼저 듣는 것은 정말로 단순히 내가 그의 눈을 많이 쳐다보고 먼저 듣는 것이 진짜 중요한 건가? 그게 아니라 어떻게 들어야 된다? 공감적 경청,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 이게 이제 오늘의 주제입니다. 근데 어 진짜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인지했다고 해서 바로 되진 않겠죠. 왜냐하면 나의 습도 있기 때문에 사실 진짜 세상 어려운 게 이건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실제로 이 스티브 콥이 이 책의 저자도 습관 1부터 10, 1부터 7 중에 당신이 말한 7가지 습관 중에 당신은 어떤 것이 가장 어려웠나 혹은 지켜지지 않았냐 라고 물었을 때 이 습관 5라고 했어요. 습관 5. 이게 제일 어렵다. 그리고 지금도 자기는 이거를 이제 도전하고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사실은. 그치만, 내가 이해를 깊이 해야, 그죠? 그 작은 시도라도 가능해지겠죠. 그리고 어떤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진짜 저게 필요해. 이런 이해. 머리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 말고, 내가 정말 저게 필요했구나. 라고 하는 이해. 그 적극적인 이해가 우리에게 있으면, 바로 이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굉장히 희망적인 거죠. 왜? 난 계속 그런 방식으로 시도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공감적 경청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 그리고 제대로 그 필요성을 느끼는 거, 내가 인지하는 거, 그게 진짜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한 번씩 아이들이나 이렇게 저희 파트너 분들이나 또 우리 스폰서님을 만날 때 내가 정말 공감적 경청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떠올리거든요. 물론 이제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지만. 자, 그래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369페이지. 자, 먼저 이해하고 다음 이해시켜라. 먼저 듣고 다음에 말해라. 이 말이랬죠. 자, 이건 매우 심오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온다. 어, 왜냐하면 우리는 이해받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본능입니다. 본능. 그래서 이 공감적 경청이 힘든 이유는 본능 위에 의식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우리 본능적으로 뭐 하고 싶어 한다고요? 이해받고 싶어 한다고. 이해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받고 싶어 한다. 왜 본능적으로 아닌데 나 이해받으려고 안 하는데 이러실 수 있잖아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니고 모두가 이해받으려고 합니다. 왜 이게 본능이냐면 나는 나의 하루를 알아야 몰라요. 난 나의 하루를 알죠. 이유가 다 있어요,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구체적으로 나는 알고 있어. 그 이유를. 이해되시죠? 내가 오늘 이거 못한 이유, 저거 못한 이유, 이렇게 말한 이유, 저렇게 말한 이유, 이 전후 사정을 나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 나를 만나는 누군가는 나의 결과만 볼 수 있다든지, 뭐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가 나를 알 수가 없죠. 쉽게 말하면, 나만큼. 내가 일어나는 어떤 시간대별로 일어나는 일만큼 상대는 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누구라도.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설명하고, 뭐라고 표현해? 그거를 설명하고 어필을, 그게 네가 그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한 게 그게 아니고, 이게 항상 붙어 있는 거죠. 그게 핑계일 수도 있고,
꼭 이게 아주 베스트 사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더라도 잘못된 것일지라도 그 이유를 나는 사람 100% 합리화시키죠. 자기 일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이해받고 싶어 한다고. 그게 다 이유가 있거든. 이런 거. 이해받고 싶어. 이게 본능이 본능. 어.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대부분이겠죠. 저 100%로 봅니다. 자, 이해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해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 대답할 의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면 그게 좋든 싫든 어떤 일이든 상관없이 대답할 의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대답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맞는가 안 맞는가? 맞죠? 진짜 맞다는 생각이 진짜 맞아요. 자, 그래서 1. 나의 상태는 어떠냐면 말을 하고 있거나 2. 나의 상태는 어떠냐? 말할 준비만 하고 있거나 나의 스탠스 나의 위치는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우리가 지금 상호 의존 대인관계 승리를 해야 되는데 내가 누군가를 무조건 상대가 있죠. 내가 누군가를 만나면 말을 이미 하고 시작했어. 말을 하고 있거나 말을 하려고 하거나 이 두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내가 갖고 있는 패러다임을 통해 모든 것을 요과시키고 그때 내가 말을 이미 하고 있거나 말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 그죠? 내가 지금까지 있잖아. 내가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을 통해서 여과시키는 게 뭡니까? 걸러내고 여과시키고 다른 사람들의 생활 속에 자신의 경험을 심어주고자 한다.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로 여과를 시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빼고 저 말은 빼고 이렇게 여과를 시키고 그 사람들의 생활 속에 자신의 경험을 심어주고자 한다. 예시가 있습니다. 쭉 이렇게 누군가랑 얘기를 나눌 때 난 당신이 어떤 기분인지 알아요. 나도 똑같은 일 경험했어요. 혹은 비슷한 일 경험했어요. 자, 내 얘기 들어보세요.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의 말을 충분히 공감적 경청 이제 뒤에 나옵니다. 한 것이 아니라 한 세 마디 딱 들어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다. 우리 이제 아메 비즈니스에서 상담을 하면 이런 경우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가 먼저 듣고가 안 되는 이유가 내가 똑똑하거나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거나 내가 나이가 많거나 그러니까 수신하지 않는 쇄신하지 않는 상태로 나이가 많은 우리가 흔히 꼰대라 하죠. 나이가 많은 상태가 되어버렸거나 생각이 말랑말랑하지 않고 수용 능력이 떨어진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자기 자신을 보고 저는 수용 능력이 떨어졌어요 라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럼 생각해봐요. 저는 제가 이 나이가 되니까요. 수용 능력이 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수용 능력이 떨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봐요. 자기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정말 수용 능력이 떨어진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수용 능력이 떨어진 사람은 자기가 수용 능력이 떨어지지 몰라요. 그러면 내가 수용 능력이 떨어진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나랑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만나는 거. 예를 들면 제가 그러잖아요. 아메 비즈니스를 너무너무 잘하고 싶어요. 저도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메 하는 사람들만 만나요. 그게 어떻게 아메 사업을 잘할 수 있죠? 절대 잘할 수 없어요. 나는 아메 하는 사람들만 하고 있을 때 마음이 제일 편해. 얘기가 돼. 뭐 이런 느낌? 그 사업을 잘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내가 명단 확장을 위해서 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러 군데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명단을 확장해야 되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수용 능력이 높은 사람이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친구 중에 노래 잘하는 사람도 있어. 친구 중에 운동 잘하는 사람도 있어. 친구 중에 그림 그리는 사람도 있어. 친구 중에 말 잘하는 사람도 있어. 친구 중에 주부도 있어. 친구 중에 엄청나게 잘 나가는 친구도 있어. 이렇게 다양한 이 커뮤니티에 내가 어울릴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나와 처지가 비슷한, 상황이 비슷한, 생각이 비슷한, 취미가 비슷한 사람들하고 막 어울린다? 어울려진다. 수용 능력이 떨어진 거예요. 우리 인정해야 돼. 저도 조금 힘든 게 제가 이제 아메리를 17년을 하다 보니까 여기가 제일 편해요. 맞죠? 제일 편하죠. 왜냐면 탁 말하면 탁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아니 이 아메 비즈니스 속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뭐라고 해야 돼? 긍정도가 높고 우리는 책을 읽기 때문에 또 굉장히 다양한 사람 음원을 듣기 때문에 뭐 그거는 맞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속이 가장 좋지만 왜냐면 커뮤니티 수준이 높거든요. 여러분 정말 왜냐면 우리가 쇄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아메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이 커뮤니티가 굉장히 좋은 이유는 쇄신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사람들의 커뮤니티라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못난이 뭐 수준이 우리가 이게 조건이 없기 때문에 이 개인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하죠. 근데 너무 신기하게 이 속에 3년 차, 5년 차 되면 사실은 다 비슷한 수준이 돼요. 왜? 꿈이라고 하는 거. 내가 원하는 인생에 대한 쇄신, 다닿으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 찬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맞아요. 근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은 그렇다고 해서 이 커뮤니티만 있다? 그러면 이 속에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아메리 시작한 지 한 석 달 혹은 6개월 한 1년 정도 되면 일반인을 잘 못 만나요. 이거 좋은 걸까요? 일반인 왜 잘 못 만나냐면 한심해 보였어.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뭐 미치겠는 거죠. 시간을 저렇게 쓰고 낭비하고 생각이 저 따위고 뭔가 발전이란 것은 없고 그냥 현실에 안주해서 이렇게 타협하려고만 하는 예를 들어 브런치 여성들과 못 어울리겠는 거죠. 돌아버리겠는 거 진짜로. 제가 처음에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친구들을 못 만나겠는 거예요. 어제 아메하기 전까지만 해도 막 그래 몇 시간씩 죽고 못 사는 사이였는데 친구를 못 만나요.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왜 저런 생각을 하지?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책을 권하면 그래 읽어볼게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됐다 무슨 이렇게 왜 저렇게 얘기하지? 돌겠네? 내 친구가 이런 애였어?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걸 빨리 넘기셔야 돼요. 여러분 빨리 넘기셔야 됩니다. 예. 그게 여러분의 성공의 주식입니다. 예. 그 속에 오래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아메이 이 커뮤니티 속에 살래 평생. 아니 맞죠. 우리가 몸담는 곳은 여기죠. 그렇지만 내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어야 되는 거. 어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버린다면 자, 내 얘기를 들어봐. 이렇게 내 경험을 심어주려. 내 얘기를 들어봐. 내 경험을 심어주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자신이 접촉하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안경을 쓰라고 처방해 주는 것과 동일하다. 우리 이 앞에 자신의 안경을 계속 처방해 줬죠. 이거 그러니까 안 맞는 데니까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신의 안경을 쓰라고 처방해 주는 것과 동일하다. 자, 여기서 중요한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어떤 아버지가 자기에게 상담을 온 거예요. 스티브 코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우리 애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애는 도대체 내 말을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이런 경우 많죠? 많죠? 자, 여기에 애. 난 우리 애를 이해할 수 없어요. 얘 대상이 여기는 애죠, 애.
애를 요렇게 동그라미 쳐보세요. 애 동그라미 쳐서 요 돼지코 이렇게 하고 빼보세요. 돼지코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거기다가 여러분은 누구 이름을 넣어보실래요? 이름을 넣어보세요. 대상을 넣든지 이름을 넣든지. 난 우리 남편이 이해할 수 없어요. 응? 난 우리 친구를 이해할 수 없어요. 나는 누구든지 있겠죠. 우리 스폰서를 이해할 수 없어요. 잘못했다 했죠. 제가 맨날 잘못했다 하죠. 나는 우리 스폰서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거 들어가겠지, 그죠? 저한테 빨리 연락을 하셔야죠. 그 애는 도대체 우리 스폰서 도대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아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공감적 경청을 이제 오늘 배웠고 경청을 배웠잖아요. 먼저 듣고 말해라. 경청에 대해서 배웠고 그거는 습관 7가지 중에 한 섹션, 굉장히 중요한 한 섹션이고 앞에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고 나 혼자 살 수 없어요. 그러면 어차피 누군가랑 어울려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는 대인관계 승리를 하는 게 좋겠죠. 거기에 습관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난 이게 막 부딪히는 거죠. 이해할 수 없다. 어떤 이해할 수 없는 대상이 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제 말은. 이게 이제 이 책에 진도를 나가자는 의도가 아니고 이해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는 대상이 있는가 써보자. 그러면 이제 뒤에 나오는 얘기를 또 적용해 보면 되겠죠. 여기서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당신의 말을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사실은 당신이 먼저 그에게 귀를 기울여 봤냐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했을 때 사실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 애가 이해할 수 없다, 이해가 안 된다 했으니까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조금도 알지 못했다. 자신의 마음만을 내 마음, 아빠 마음만 들여다보고 자기 아들의 생각을 이해했다고 간주한다는 거예요. 이해했다고 간주하는 거예요. 나는 네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고 훤히 알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자기 말을 아이한테 하려고 했겠죠. 자기 안경을 아이에게 계속 솔루션으로 줬겠죠. 그러니까 아이는 어느 순간 어떻게 해요? 아빠가 준 안경이 내하고 도수가 안 맞다니까. 근데 그걸 한두 번 계속 동일시되니까 아들은 어떻게 된다고? 이제 아빠 말을 듣지 않는 거죠. 아빠 말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이런 경우가 많다, 안 많다? 굉장히 많다. 여러분은 그 아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를 공감적 경청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아이에게 물어본 적이 있는가? 그 대상이 아이라면 저는 딴 건 몰라도 우리 아이랑은 정말 공감적 경청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물을게요. 그 아이에게 물어본 적이 있는가? 이해받아 엄마로부터 혹은 아빠로부터 너는 이해를 받은 적이 있는 것 같아? 자, 뒤에 나옵니다. 저는 진짜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진정으로 이해받았던 상태가 되면 그 자체로 치유라고 했어요. 여기 나와요. 치유. 그 자체로. 그 자체로 너무 행복한 거예요.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이 난 딴 거 몰라도 우리 애랑은 정말 소통이 되고 공감이 되고 뭐가 된다. 뭐 자신은 아니지만 그런 것 같은데요. 저도 사실 좀 그렇거든요. 근데 다시 물어봐야 되죠. 아이에게 물어봐야죠. 내가 내 혼자 그렇게 결정 내리고 생각하고 무난하지 뭐 문제없지 문제가 없는 거하고 깊은 유대성 있는 거하고 다르죠. 문제가 없는 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일 뿐이에요. 그렇죠? 우리 싱크홀 같은 거 보세요. 고속도로가 밑에 터지기 전까지 아무 문제가 없잖아. 자, 그래서 나름의 논리, 이유 없는 묻음 없다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데는
나름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나름의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는 무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죠. 그래서 이게 어렵다고. 나름의 논리로 가득 차 있고 모든 것을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해한다. 내가 모든 것을 내 경험에 비추어서 이해하려고 해놓고 내 경험에 비춰서 이해하려고 해놓고 동시에 우리는 나름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이해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상대의 말을 듣는 태도는 4가지밖에 없대요. 1번, 말을 무시한다. 전혀 듣지 않는다. 있죠? 여러분도 있죠?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이 아들처럼 쌩깝니까? 있을걸요? 내가 딴 거 몰라도 이 사람 말은 쌩까죠? 이렇게 말을 무시 안 듣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듣는 거 4가지밖에 없다. 1번, 무시한다. 아예 안 듣는다. 아예 안 듣는 거예요. 2번째, 맞장구를 치면서 듣는 체한다. 듣는 체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갑을관계이겠죠. 갑을관계. 듣는 체라고 하는 거예요. 3번째, 선택적 청취를 한다. 아무 생각 없다가 자기에게 필요한 얘기, 잠깐만, 그때부터 듣는 사람 있죠. 그때부터 듣는 사람. 특정 부분만 듣는 거. 4번째, 총력을 기울여서 듣는 거. 이 총력을 기울여서 듣는 건 어떨 때일까요? 돈과 관련된 일일 때 이렇습니다. 돈과 관련된 관계나 일일 때는 총력을 다해서 듣죠. 근데 이 사람이 스티븐 코비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공감적 경청을 하는 사람은 진짜 소수다. 그리고 이 공감적 경청은 가장 고차원이다. 가장 고차원이다. 차원이 우리가 의식 수준으로 보면 굉장히 고차원입니다. 공감적 경청. 자, 이 공감적 경청은 적극적 경청이나 반영적 경청과는 다르다. 적극적 경청은 뭐예요? 그 사람 말 빠짐없이 다 들을 거야. 이게 적극적 경청이죠. 그리고 반영적 경청은 뭐예요? 가만히 토시 안 달고 들어주는 거. 그 사람 말이 얼토당토 안 하고 막 쓸데없는 말이라도 가만히 끝까지 들어주는 거. 이게 반영적 경청인데 이런 것과 공감적 경청은 다르다. 그러면 공감적 경청은 도대체 뭔데? 자, 중요합니다. 이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듣는 거. 이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듣는 거. 내가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듣는 거. 그건 뭐예요? 진정한 이해. 여기서 진정한 이해 별표 100개를 치세요. 자, 공감적 경청이랑 다른 사람이 가진 중것들을 내면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대로 논리와 이유가 있겠죠. 그 속으로. 그러니까 투시되는 거 쉽게 말하면 내가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거. 우리가 그냥 신이라 해야 됩니까? 뭐라 해야 될까? 내가 요술을 부릴 수 있어. 내가. 그러면 어떤 요술을 부린다고? 공감적 경청이라? 내가 그 사람이랑 무슨 얘기를 할 때 그냥 그 사람 속 들어가, 그 사람 마음속으로, 그 사람 머릿속으로, 그 사람 육체 속으로 나라는 사람이 요술을 부려서, 마술을 부려서 쏙 들어가 버리는 거. 그게 공감적 경청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관점을 통해서 사물을 보고, 그 사람이 세상을 보는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보니까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으로 그 사람과 대화 나누는 거. 그게 공감적 경청. 이게 어떻게 쉬울 수 있겠어요? 진짜 연락 어렵죠. 자, 공감적 경청의 본질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동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이랑 정말 그의 입장에서 그의 모든 사고, 그의 눈과 귀와 마음과 생각으로 내가 얘기를 들어주는 것은 내가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을 수용하겠다는 말이야? 거지 같은 소리를 해도 예를 들면 얼토당토한 얘기를 안 해도 무슨 알겠다 네 말이 맞다 맞자고 쳐줘.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나오죠. 공감적 경청의 본질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합의하고 네 말에 내가 100% 동의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그냥 공감하겠다는 거. 공감. 이거 우리가 헷갈립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공감이 동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내하고 얘기가 너무 내가
이런 경우죠. 내가 아무 일 얘기했는데 얘기가 너무 잘 돼. 근데 휴디날 되니까 나는 혹은 뭐 얘기가 끝날 때쯤 되니까 나는 사업에 관심이 없어. 내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당황하잖아요. 왜 당황해요? 왜? 얘기가 너무 잘 됐는데 선택을 하지 않겠다고 하니, 알아보지 않겠다고 하니 당황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는 뭐냐면 상대가 여러분에게 공감적 경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뭔가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고 내가 암에서 아파하다가 이런 사람도 만나네.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습니까? 내가 암에서 아파하다가 세상 천지 이런 사람도 만나네. 저는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멋진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이 사람 너무 멋지다. 제가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화를 나눈 사람이 있어요. 천지 처음 만났는데. 뭐 얘기가 너무 잘 되고 막 손발이 짝짝 맞고 끝났어.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막 나 혼자는 빅 비즈니스다 막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있잖아요. 요런 시스템이 있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근데 제가 하는 일이 너무 좋고 저는 이 일하고 저하고는 성향이 맞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순간 제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생각해 뭐지? 오히려 막 더 기싱해지게 나더라고요. 날 갖고 놀았나? 뭐지?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 상대가 공감적 경청을 해준 거예요. 나를 대상으로. 그 굉장히 멋있는 사람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해주려고 하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이 신이 나고 기분이 좋고 뭔가 치유받는 느낌을 받으셨죠. 그죠? 그게 시간이 짧더라도. 이게 공감적 경청이구나. 나에게 공감적 경청을 경험하게 해준 사람이구나. 굉장히 땡큐한 사례입니다. 비즈니스가 연결이 되고 연결되지 않고 둘째 문제예요. 굉장히 땡큐한 경우.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서라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런 어떤 상대가 있었다면 그 사람에게 지금 연락하세요. 연락하세요. 고맙다고 표현하세요. 내가 그때 그 감정이 뭔지 몰랐는데 아직까지도 당신과 대화 나눈 그때 그 감정이 나는 굉장히 기분 좋게 기억된다. 다시 보고 싶다. 이렇게. 진짜 중요합니다. 자, 어, 그래서 우리가 공감적 경청을 하는 경우는 귀로, 눈으로, 가슴으로 듣는다. 내가 누군가에게 공감적 경청을 한다는 것은 그냥 어떤 것이 아니라 귀로도 듣고 눈으로도 듣고 가슴으로 듣고 또 듣고 그 사람의 목소리로도 듣고 그 사람의 제스처로도 듣고 모든 토탈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으로 듣는 거. 그래서 감정과 의미, 행동까지 경청하게 되는 거. 모든 제스처 모든 거. 말하자면 느끼는 거. 이게 참 느끼는 거. 나는 언어로서 어떤 얘기를 듣고 있지만 느끼는 거. 공감적 경청은 듣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하죠. 듣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감적 경청은 굉장히 파워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왜 막강한 힘이냐면 우리가 누구를 만났을 때 공감적 경청을 해서 단지 듣는 것으로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내가 느껴버린 그것이 가장 정확한 데이터라는 거예요. 그를 내가 알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이 말이 저는 진짜 대박이라 생각합니다. 자, 373페이지. 그래서 상대방의 머리와 가슴 내부에 어떤 실체가 들어있는지를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 정확하게 아는 거. 그럼 여러분 어떻게 승리할지 못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정확하게 아는데 헛다리를 안 짚는데. 우리 이런 얘기 있잖아요. 10길 물속 길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만큼 어렵다고요. 내가 누군가의 어떤
마음과 뭐 이걸 정확하게 아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고요. 그런데 공감적 경청을 하면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안다. 그래서 자, 정리할게요. 먼저 이해하고 뭐 상대를 이해 잠깐만 생각이 없네.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켜라. 는 것은 먼저 듣고 다음에 말하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해라? 먼저 공감적 경청을 하고 나중에 말하라 이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우리가 경청하는 이유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말을 듣는 이유는 그를 이해하기 위해서 듣는 겁니다. 그를 느끼기 위해서 듣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태도 자체가 상대와 나의 감정은행 계좌에 여러분 오늘 하루 처음 만났어도 이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또 신기한 게 그거잖아요. 나와 누군가의 인간관계는 내가 저 친구랑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거든요. 이거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시간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소울메이트를 하잖아요. 시간과 비례하지 않아요. 내가 그와 10분을 만났어도 내가 어제부터 그를 알던 사이여도 이 공감적 경청이 가능하면요. 그와 내가 정말로 진정한 어떤 그 관계를 만드실 수 있어요. 시간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왜? 그 자체가 신뢰를 굉장히 많이 주고 감정은행 계좌가 두둑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왔는데 신뢰적 심리적 공기. 자, 공감적 경청은 그 자체만으로 상대방에게 심리적 공기를 제공한다. 우리 지금 살아있는데 공기가 없다고 생각해봐요. 못 살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이렇게 육체적 공기는 있다고 쳐. 육체적 공기 우리 다 지금 숨 쉬고 있으니까 있어. 그러면 내가 그 다음 생존하기 위해서는 심리적, 그 다음은 마음인데, 정신 멘탈인데 그 심리적 공기를 제공해 주는 것이 뭐다? 공감적 경청이다. 그래서 치료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거. 공감적 경청을 한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의 공감적 경청을 하면 상대에게 나는 치료를 해준 것이다. 심리적 치료. 상대에게 굉장히 행복한 감정을 주고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지. 이런 느낌을 줍니다. 내가 누군가를 정말 공감적 경청을 했죠? 그러면 상대는 나를 통해 치유를 받은 거예요. 어떤 치유를 받냐면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내 존재로 괜찮은 사람이야. 난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난 잘 살고 있는 사람이야. 이런 느낌을 준다. 이 공감적 경청. 온전한 인정.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누군가를 공감적 경청을 해본 적이 있는가 체크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이 공감적 경청을 했는가? 그러면 그 가족은, 그 구성원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진짜로.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자녀를 있는 그대로 존재로서 존중해주고 공감적 경청을 통한 넌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야. 를 계속 심리적 공기를 불어넣어주고 있는데 걔가 어떻게 딴 생각을 해요. 딴 데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가정에서 공감적 경청이 이루어지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메이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시간적으로 함께하는 물리적 시간은 굉장히 작죠. 그렇죠? 근데 심리적으로 함께하는 게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뭐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거의 던져놓고 키운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정적이고 뭐라고 해야 합니까? 굉장히 훌륭하게 커요. 애들이 다. 진짜로. 그게 공통점이에요. 왜? 우리가 아메 속에서 이런 걸 배우기 때문에. 진짜로. 그래서 우리가 꼭 행동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육체적 생존 다음으로는 인간의 가장 큰 욕구는 심리적 만족인데 이 심리적 만족의 가장 큰 것이 뭐다? 공감적 경청을 함으로써 얻는 심리적 산소다.
타인으로부터 이해받고 신뢰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다는 걸 의미한다. 뒤에 또 있네. 여기까지 할게요. 자, 공감적 경청을 내가 받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다? 이해받았고 신뢰받고 내가 그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존재 자체로. 여러분이 이런 거 내가 내 아이를 존경하냐는 거. 그냥 제가 아이를 예시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아이는 다 있는 거니까. 우리가 우리 아이를 존경하냐. 여러분 나이랑 상관없습니다. 우리 아이의 가장 좋은 장점. 뭐 이 얘기 자꾸 우리 둘째는 굉장히 성실해요. 그러니까 나 마음이 그런데 조금 느리거든요. 발달 좀 느려요. 누가 봐도 느려요. 그런데 그 느림을 자기가 알아요. 이제 조금 크니까 알더라고. 내가 막 칭찬해 준다고 되는 게 아니야. 지가 알아. 그걸 극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아이의 2배, 3배 노력을 해요. 그래서 항상 100점을 맞아와요. 지금 오빠 큰 놈은 좀 빨라요. 봐도 느껴져요. 그 학습 능력이 굉장히 빨라요. 굉장히 잘해요. 굉장히 잘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캐나다에 갔는데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인터뷰한 걸 영상을 그 업체에서 이제 센터에서 보내왔더라고. 잘해요. 웃기 사면서 그 뭐 캐나다 사람도 웃기 사면서 막 진짜 잘해요. 우리 둘째는 우리가 제가 우리 둘째를 진짜 존경해요. 나 너무 멋있어 얘가. 나는 그거를 표현을 해요. 나는 세상에서 세상에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고 있지만 하루에도 엄마 7, 8명씩 사람을 만나지만 우리 유나 같은 사람 본 적이 엄마 정말 그걸 존경해. 나 진짜 멋있는 애야. 그게 진심이에요. 전 진짜. 그 아이의 가장 좋은 장점을 늘 보려고 하고 이 공감적 경청이 가능하게 한 시도. 여러분 내가 왜 저 사람을 공감적 경청을 해야 되는데 와씨 나도 막 마음이 저식이 안 돼. 그런 생각 왜 내가 그것을 근데 시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공감적 경청이 공감적 경청이 시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그의 장점을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갖고 있는 그 어떤 장점도 내가 장점을 먼저 보게 되면 그에게 내가 공감적 경청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적용이 됩니다. 내가 단점부터 뭐예요? 아까 말했죠. 무시. 말을 하는 내가 방식밖에 말을 듣는 건 내가 무시. 아니면 선택적으로 듣는. 이 말을 좀 듣고 저말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장점을 먼저 보려고 하는 태도. 그러면 공감적 경청이 누구라고 어떤 존재하고도 가능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일 다시 또